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감 마케터의 월간 마케팅 북세미나 카피라이팅 시크릿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네, 바로 러셀의 이 설계자 시리즈가 있잖아요. 바로 네 번째 설계자 시리즈가 카피라이팅 시크릿인데요. 조만간 출간 예정이라는 소식들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 설계자 시리즈 책을 통해서 제가 진행하는 많은 이제 사업의 영역들의 많은 것들을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이 네 번째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 미국에 네. 어, 미국에 갑자기 까먹었네. 네,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서점을 통해 가지고 이 카피라이팅 시크릿을 네 사서 이것을 이게 지금 이 책이거든요. 바로 이 책인데, 완전 이제 양장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제 모든 내용들은 이제 원서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아, 이게 진짜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깝고, 그리고 무언가 좀 유익하게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보통은 그냥 독서 모임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네, 월간 마케팅 북세미나라는 부분을 네, 새롭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만나기 전에 제가 가졌던 하나의 뭔가 뭐 관점, 맹점, 잘못된 신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카피라이팅은 뭔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대 나왔고 문과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카피라이팅을 잘 하지 못해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카피라이팅 그렇지 않구나. 카피라이팅 정말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책 안에서 정말 저의 브랜드 컨셉, 바로 공감 마케터라는 제 네이밍에 정말 큰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삶에 바로 우리가 그죠?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의 고객의 삶에 내가 정말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상품과 서비스가 그 고객들을 돕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는데 카피라이팅이 정말 최고의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네,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 모든 것의 시작을 이제 Y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토리 설계가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랑 3주간 이 카피라이팅 시크릿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나면은 책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카피라이팅 시크릿은요, 총 31의 비밀 시크릿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1가지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머리에 부하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고요. 카피라이팅이 무엇인지 정의에서부터 그리고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11번째 비밀에서 20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8월 25일 일요일에는 나머지 네, 31번의 비밀까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0가지 시크릿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어, 오늘 첫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 되게 의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피라이팅이 무엇인지 네, 정의부터 시작을 네, 하려고 해요. 네, 음, 우리 카피라이팅의 정의를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독자
또는 신청자, 청취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타겟이죠. 바로 여러분의 타겟 고객이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모든 것을 카피라이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팅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의도에 따라서 이 카피는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카피를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지 이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잠재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 다음 단계로 초대하는 것이 카피라이팅의 역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카피라이팅은 어떤 걸까라는 그 질문을 했어요. 최고의 카피라이팅은요, 한마디로 카피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 카피를 볼 때, 이게 카피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내용이 본인에게 흥미로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요. 무언가 그것을 자신에게 팔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내용에만 심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피에서 중요한 건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타겟 고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카피는 무언가 막 설득하려고 애쓰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또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누군가, 바로 조언자가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써지는 것을 우리 최고의 카피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카피에 관심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관심의 영역에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카피에서 다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카피라이팅의 정의, 그리고 최고의 카피라이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죠? 현대에서의 카피라이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회사에 가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뭐 다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이 하루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정말 많은 그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사람들이 그 주의를 끌 것이 너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주의를 끌 것들 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기심. 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후킹, 후크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켜서 주의를 딱 집중시키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요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죠?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거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의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쓸 때 바로 이 타겟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구매로 이끌 수 있겠죠.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타겟 고객, 바로 틈새 시장의 그 사람, 개인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원리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카피라이팅이 무엇인지 첫 번째 시크릿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습해 볼까요? 네. 자, 채팅창에 카피라이팅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시크릿을 우리가 봤던 부분 남겨와 주세요. 자, 카피라이팅은 한마디로 나의 타겟 고객이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모든 것이다. 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크릿은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이 돼요. 자, 책에 우리 보통 도입부나 초반부에
저자가 왜 책을 썼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분명히 제시되잖아요. 두 번째 시크릿은 짐 에드워드에 대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분은 1997년에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셀러 아시죠? 물건 사서 온라인에서 판매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을 얻는데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트레일러 파크에서 살게 됐대요. 자, 그리고는 이분이 2000년도에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무엇을 결심하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제품을 팔든 서비스를 팔던 무엇이든 사람들이 구매하게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세일즈 카피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세일즈 레터를 작성하는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3개월 만에 그 회사에서 큰 성과를 만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쓴 세일즈 레터를 통해서 회사가 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성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 그런 큰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해에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해고당하기 전에 이분은 작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뭔가 뭐 잔금을 치르고 많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 찰나에 해고를 당한 거죠. 바로 이렇게 정말 간절한 그 시점에 이분이 이제 해고를 당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 그 세 개의 세일즈 레터를 써서 그 세일즈 레터를 통해서 4개월 만에 4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간절함 안에서 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이 짐 에드워드라는 이 저자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서 이 카피라이팅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세일즈 카피라이팅 방법을 배우면 어디에 있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 짐 에드워드의 또 스토리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시크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크릿은 강력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는다. 네, 맞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할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는다. 바로 잠재 고객에게 지금 당장 구매해야 하는 네,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한 이유, 어떤 이유를 제시해야 될지 그 예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실은 첫 번째, 네, 돈, 수익 창출이죠. 바로 이것을 구매하면 너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네 번째는 네가 노력을 덜 하거나 노력을 안 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어. 다섯 번째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 라는 이제 다섯 가지 이유 얘기했고요. 나머지 다섯 가지를 더 얘기 드리면 이거는 조금 주제랑 연결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청결한 상황, 위생이 있는 상황, 또는 내 건강이 개선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거나,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향상되는 바로 이런 강력한 이유들이 우리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 질문들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들으시면서 앞에 노트에다가 끄적여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그 고객이 돈을 버는데, 고객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어떤 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객에게 여러분 제품을 구매하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또는 이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제 10가지 중에 내가 고객에게 그 내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요소를 이야기해야 될까? 각각의 질문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비용 절감에서는 어, 내 제품이 한 달 동안 누군가 이제 그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또는 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절약한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고요. 내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 고통을 없애고 그것들, 신체적 고통이 없어지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해보면서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강력한 이유를 네, 찾아보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여러 개 적어 보시면서요. 어, 여기 안에 독특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 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카피라이팅을 쓰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크릿 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세일즈 카피에서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카피를 쓰고 나서 네, 감사해요. 데일리 주리님. 네, 카피에 나의, 우리의 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야도 그 이야기 안에 여기 안에 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재 고객,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관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두 번째,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귀가 막 좀 쫑긋하지 않아요? 바로, 아,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는구나. 라는 이 느낌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카피에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로 이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당신의 것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도록 여러분의 그 카피를 바꾸고 다시 쓰고 또 위치를 조정하는 것.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잠재 고객은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고자 하고 자신이 문제로 여기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진정시키고 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의, 우리가 아니고요. 당신의 것의 관점으로 카피를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시크릿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치 있는 기술 배우기. 어떤 기술일까요? 네, 바로 카피라이팅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되는 다양한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기술이 카피라이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시작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카피라이팅이 뭔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자, 그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삶에 있어서 이 카피라이팅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에게도 꼭 네, 필요한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일즈 카피는 누가 대신 써주는 건 정말 효율이 떨어져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이유는 뭐냐면요. 잘 쓴 카피라이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 카피라이팅을 잘하면 뭐 컨텐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또는 뭐 다양한 영역의 모든 곳에 도움이 되는 아주 최고의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카피라이팅을 이제 우리는 이제 노력으로 연마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마인드 세팅이죠. 여기서의 마인드는 내가 카피라이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결심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피라이팅을 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카피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든 다양한 이제 광고의 영역에서 갑자기 내 시선을 멈추고 내 관심을 끌고 있는 카피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관심을 끌었다면 내 지갑을 열어서 그걸 사보는 거야. 네. 바로 내가 돈을 쓰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 카피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 그리고 뭐가 나를 움직여가지고 내 지갑을 열게 했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거. 네. 이것이 또 최고의 또 연습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작업 순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 헤드라인을 작성하는데 먼저 능숙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게 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혜택 또는 특징,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글머리 기호로 나열하는 거, 그것에 능숙해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투 액션이라고 하죠. 클릭 유도 문안이나 여러분의 오퍼를 설명하는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연습하는 순서들을 이렇게 세 단계로 잡아봐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카피라이팅 시크릿 전체의 반, 5가지 살펴봤어요. 자, 나머지 5가지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시크릿은요, 가장 중요한 단일 판매 카피 중 1위. 네, 바로 앞서 언급드렸던 헤드라인에 해당이 돼요. 바로 앞서 뭐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죠? 헤드라인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훌륭한 헤드라인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훌륭한 헤드라인은요, 이상적인 오디언스를 타겟팅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타겟은 헤드라인을 보고 멈춰서는 거고요. 우리의 타겟이 아닌 사람은 헤드라인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타겟이 두려워하는 것 또는 우리의 타겟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정조준해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훌륭한 헤드라인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짐 에드워드의 사례가 아까 얘기 드렸던 어, 정말 그 간절함에 되게 어려운 환경 안에서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엄청난 그 수익을 얻고 그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만든 그 헤드라인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항이 다 동일하고 헤드라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매출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예시의 헤드라인을 이제 소개하면요. 원래 헤드라인은 이거였어요. 파산한 트레일러 쓰레기에서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가로 거듭난 방법. 네, 바로 짐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헤드라인은 음, 나, 나의 것 이게 아니고요. 당신, 당신의 것, 바로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꿔서 헤드라인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비즈니스와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불공정한 이점을 얻는 방법. 약간 영어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주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일과 삶에서 우리가, 뭔가 좀 이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불공정한,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보고, 나도 좀 불공정한 이점을 얻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변경한 거죠. 바로 나에서 집중했던 헤드라인에서 바로 우리의 타겟,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으로 헤드라인을 변경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헤드라인은 어, 몇 가지 이제 템플릿들을 제시하면서 헤드라인의 그 헤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예시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에요.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하고 가장 이제 쉬운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뭐 하는 방법으로 끝나도 되고요. 또는 뭐뭐 하는 방법인데 무언가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뭐 하는 방법인데 뭐뭐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거기다 더 하나 심지어 당신이 뭐뭐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땡땡땡이 할 수 있는 뭐뭐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방법,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한 템플릿 네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음 PT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는 방법 또는 지금 당장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해도 2주 만에 PT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 모든 신병이 12주 만에 PT의 신이 되는 방법. 자, 앞서 얘기 드렸던 템플릿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빠르고 쉽게 뭐뭐 하는 몇 가지 방법. 그리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인데 무엇을 피하고 또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심지어 이럴지라도 이런 이제 템플릿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여드름을 없애는 빠르고 쉬운 방법 5가지. 그리고 여드름을 없애고 창피함을 피하는. 창피함을 피하는이라는 이 가치가 좀 더 추가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드름을 없애는 빠르고 쉬운 5가지 방법. 그런데 심지어 지금 당장 사회생활이 엉망이더라도 이런 예시들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실수.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임산부가 피해야 할 여드름 치료 실수. 자, 이렇게 실수에 대한 예시.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고. 경고는 조금 강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 또는 뭐뭇을 하기 전까지는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다음 PT 시험에 합격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네, 강하게 좀 경고하는 유형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헤드라인 템플릿 부분 보면서 다섯 번째는 솔루션. 여러분이 뭐를 원할 경우 완벽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나의 입증된 어떤 방법. 그래서 솔루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예시들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 카피라이팅 또는 뭐 세일즈 레터 또는 뭐 어떤 글을 작성할 때 예를 들어 전체적인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짐이 이야기하는 거요. 바로 이 헤드라인에 1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헤드라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래 글을 많이 잘 쓴다 하더라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멈춰 서게 하지 못한다면 그 밑에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헤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 뒤에 장에서도 이야기 나눌 텐데 카피라이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와이프 파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레퍼런스들을 쌓는 것을 이제 스와이프 파일이라고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와이프 파일을 통해서 그 템플릿을 모아놓고 헤드라인을 좀 더 빠르게 작성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헤드라인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자, 일곱 번째 시크릿은요.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사이즈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에 해당이 돼요.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에 해당이 돼요. 바로 우리에게 오는 그 트래픽을 세분화하지 않고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오디언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잠재 고객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면요. 가장 핫한 고객 있고 약간 그 따뜻한 고객 그리고 차가운 고객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핫하든 뭐 웜하든 콜드하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제 정말 그 트래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트래픽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또 강의 안에 또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그 뜨거운 고백, 핫 트래픽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SNS에서 팔로워 또는 이메일 구독자, 그리고 여러분의 뭐 수강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이미 고객일 수도 있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핫 트래픽에 해당이 돼요. 바로 이분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2주 만에 다음 PT 시험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어요 라고 네, 따뜻한 고객에게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뜨거운 고객에는 바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따뜻한 고객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거나 나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따뜻한 고객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그 해결책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바로 PT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또는 불합격 시 대처하는 방법 같은 이런 솔루션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콜드 고객이죠. 콜드 고객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 PT 테스트에 실패하셨나요?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바로 이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었어요. 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모든 트래픽에게 같은 메시지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각각의 트래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네,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세분화하면은 여러분이 헤드라인을 만들고 또는 광고를 만들 때 바로 타겟 고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고 나를 위한 광고네?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판단되면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 대화에 먼저 공감을 하는 거, 음, 바로 먼저 공감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도 정말 공감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우리가 세일즈 카피라이팅, 무언가를 사게 만들고 사람들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말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삶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이 충분히 내가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또 이번 챕터에서 볼 수 있었어요. 네. 여덟 번째로는 이상적인 고객을 만나보세요. 챕터 보도록 할게요. 이상적인 고객, 꿈의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단어로는 페르소나, 아바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아바타를 어떻게 정의할까부터 같이 들여다보면요. 이 책에서는 아바타를 프레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프레드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FRED. 네, 한 단어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afraid, fear인가? 두려움. 그리고 result, 결과, expectation, 기대, 그리고 desire, 욕구. 이렇게 네 가지 이 단어들의 이제 약자를 가지고 아바타를 이제 이름을 만든 거죠.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특정 상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 아바타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룹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소통해야 하는 그런 요소에 해당이 돼요. 바로 우리의 페르소나 아바타, 바로 프레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욕구, 그들이 원하는 기대, 예, 그들이 원하는 결과, 그들이 원하는 두려움이죠. 피하고 싶은 두려움. 예.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판매하고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냥 제품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상적인 고객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이 프라이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돼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problem, 그리고 어떤 영역에 대한 자신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 그리고 마지막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PQRR, 이것이 우리의 잠재 고객을 정의할 수 있는 바로 틈새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바로 여러분의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고객은 뭐를 궁금해하나요? 여러분의 고객은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여러분의 고객은 정말 원하는 결과 무엇인가요?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타겟 고객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자 하는 틈새 시장이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레드는 왼쪽 절벽에 있어요. 왼쪽 절벽에는 문제, 질문, 장애물이 있고요. 그런데 이 절벽을 뛰어넘어야지 바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레드는 결과를 원하지만 결과보다는 자신이 가진 PQR, 바로 문제, 질문, 장애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이 세일즈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에 답을 주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 바로 그걸 보여주면 바로 저 고객은 이 세일즈 카피의 다리를 건너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겠죠. 바로 이 프레드의 PQRR을 발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객과 대화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 좌절감,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내는 거고요. 또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무언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삶 안에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 비즈니스의 타겟 고객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타겟 고객이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그것들을 들여다보는 거 이것도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되는 뭐 경쟁사들의 사이트에 무언가 불만 요소든 아니면 뭐 고객센터든 이런 게시판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의 인기 제품들, 그 인기 제품들의 상세 설명 안에서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거기에 이 프레드, 타겟 고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또는 직접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죠.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바로 이 프레드의 PQRR. 이것을 기반으로 카피라이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카피라이팅의 가장 우선은 바로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고객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상적인 고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홉 번째, 궁극의 분릿 공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릿은 한국말로 글머리 기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점 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에 세 개를 이야기하든지 뭐 한 10개를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목록 형태로 언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 부분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보고 행동을 취하는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릿을 만드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분릿을 만드는 공식은요, 그 문장 안에 기능, 혜택, 의미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렌치라는 이렇게 공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구의 기능을 봤더니 기능은 이게 크롬, 예, 크롬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스틸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혜택은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크롬 스틸 구조로 인해서 내구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 튼튼하게 조립된다라는 게 혜택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제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강도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크롬 스틸 구조로 제작돼서 튼튼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혜택이죠. 그런데 의미는 이렇게 튼튼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의미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음, 더 이상 그 공구를 또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구 비용을 훨씬 적게 지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의미에 해당돼요. 자, 앞서 우리가 내 제품을 사야 되는 강력한 이유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10가지 예시 중에 여기는 어떤 예시에 해당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앞서 우리 수익을 창출하는 거, 시간을 아끼는 거, 기타 등등 막 이랬죠? 네. 10가지 중에 바로 이거는 음, 튼튼한 렌치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 다른 제품을 사지 않고 이것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네, 비용이 절감되죠. 공구 비용을 훨씬 적게 지출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의미를 붙인다면 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구나가 바로 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각각의 이제 시크릿들은 모두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31가지의 시크릿까지 가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 되게 많은 걸 발견하실 거거든요. 어,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이렇게 또 해석해 보면 좋겠구나. 네, 이런 것들 이제 다 연결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크릿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진행된 마지막 10번째 시크릿은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것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구매하고 논리에 따라서 정당화한다. 바로 무언가를 살 때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먼저 구매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당화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감정이 우리가 어떤 구매를 하는데 그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카피라이팅의 또 주된 그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 상품과 내 상품의 기능,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앞서 얘기했던 우리 기능, 혜택, 의미, 결국에는 의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품, 제품, 서비스의 가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으로는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요소 또는 큰 문제가 될까요?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 있죠. 예. 드릴은 이제 벽에다 이제 구멍 뚫는 건데, 그냥 기능상으로 보면 벽에 구멍 뚫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명 있는 드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드릴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약간 멋지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의미. 또는 드릴을 통해서 나는 그 아빠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벽에 다 막 이렇게 언제 어디든지 막 쉽게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라고 한다면 드릴을 통해서 아, 자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들게끔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주입하는 거, 그것이 고단수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카피라이팅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바로 무언가 그 의미를 만들면서 여러분은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것을 구매한다는 거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이것을 산다는 거는 당신은 토요일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감정적으로 표현할수록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어떤가요? 되게 머리로서는 알 것 같고 또 이해도 되고 정말 카피라이팅의 영역이 되게 오묘하다라는 것도 일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연결하면 바로 감정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래와 연결하세요. 뭐뭐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또는 뭐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뭐뭐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감정과 연결, 의미를 감정으로 연결하는 조금 카피라이팅의 또 영역들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10가지 시크릿 같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